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. 오늘은 시스틸러 확장판으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 이상민, 노영희, 양절 세 분 나와 계십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네, 또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본방 중에 사마나사부님 유튜브 4분할로 보는데 묘하게 비슷하게 생기셨어요. 뭐지? 만사 속상한 아버지, 말 안 듣는 아들, 뭔가 참고 계신 어머니, 마냥 즐거운 삼촌. 근데 아들은 누군지 알겠는데 아버지랑 삼촌은 누가 누굴까요? 누굴까? 누가 아버지, 네. 누가 삼촌이지? 아들은 이상민 씨일 거 아니야. 네, 말안 아닌가? 듣는 저쪽이 아들. 아버지인가? 둘이 싸워지 그러가지고. 뭔가 참고 계신 어머니. 참고 계세요. 특히 예. 누군가 한 분한테 굉장히 지금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? 지금. 화 많이 나셨어요, 아니 변호사님. 저는 화나지 않고 안타까워서 얼마나 속상하실까. 제가 네. 정말. 8990님 늘 걱정되는 진실된 소식을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잠깐이나마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웃으면서 볼 건 아닌데 늘 네 분이 나오는 방송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노영희님 방송 들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좋아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자,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, 원희룡 장관이 불을 뿜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,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짚어봤는데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조민 씨 입장 변화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. 이 입장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학교, 고등학교 대학교 소송을 소송 취한 거죠. 네. 예. 입학 취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는데 이 소송을 취하했으니까 고절로 돌아가겠다. 고절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. 야. 의사도 안 하겠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 예.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는데 그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게 검찰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민 씨 공소시효가 8월 달에 끝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죠. 먼저 보도가 됐죠.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. 저는 이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. 근데 그 뒤에 말이 기소 여부는 공범인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.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민 씨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거든요. 읽히기 뭘 읽혀요. 그냥 그렇게 얘기했지. 그렇게 얘기한 거 맞죠? 맞죠.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?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사실 처음 봤어요. 음. 변호사한 지 오래됐지만 검사님들 사실 이러진 않으시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걱정을 한번 해봤어요. 지금 이제 항소심도 하고 있잖아요. 우리. 조국 전 장관이요? 네.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요즘 검찰이 소송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검찰이 혹시 소송에서 전공법으로 해서 이길 자신이 조금 없어졌을까?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네네.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말을 나중에 번복하거나 이상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데 또 이 조국 전 장관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은 나의 입장에 따라서 내 딸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니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사실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. 나는 이 상황은 되게 조금 이렇게 측면 공격을 이렇게 뭐 축구나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보이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변호사로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. 변호사로서 조 장관 지금 자백해. 자백 그렇죠. 그러면 조민은 기소하지 않을게라고 조 전 장관은 들을 수 있겠다 그렇죠. 싶어요. 해석이 그렇게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조 전 장관의 변호사라면 검찰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상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만약 조 전 장관의 변호사라면 그렇게 조 전 장관이랑 상의할 것 같아요. 아니 안 그래도 무서워요. 그렇게 너무 맞죠? 무서워요. 변호사들이 제가 보기에 다 그렇게 읽히죠. 예전에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이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. 본인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못 견디겠다 이런 아니, 어느 가장이 안 얘기를 그러겠어요. 했어요. 근데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검사가 이제는 고졸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딸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.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? 기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주는 거는 사실은 네가 반성하는 여지를 보이고 네가 인정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말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조 전 장관님. 예, 조국입니다.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. 저와 제 가족은 무간 지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습니다. 묵묵히 감내하며 걸어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근데 아무리 무관지역이라도 이거는 너무 심해요. 이거는 그리고 너무 아까 노 잔인하다 변호사님이 좀.
재판이 잘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만 하나를 짚어야 될 부분이 비록 조민 씨는 다 포기하겠지만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 조민 씨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. 보고서가 근데 재판이 정경 지나간 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다 끝나서 유죄 다 받았는데 뒤늦게 나왔는데 뒤늦게 나왔어요. 뒤늦게. 조국 전 장관은 그걸 쓸 수가 있어요. 그 카드를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지금 타이밍이상. 그러면 이게 자백하라는 게 사실 이게 자백이에요? 아니면 이게 없는 죄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? 뭐 이게 뭐야 도대체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자녀의 기소 여부를 지렛대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뭔가 태도를 분명히 해라. 자백해라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태도를 좀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.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면 자백하라는 얘기인가? 라고 자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. 이걸 검찰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그게 더 문제예요. 그게 한 장관님, 이거 이렇게 사실상 자백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검찰이 해도 되는 겁니까? 제가 검찰총장입니까? 아니죠.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죠? 아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 중에 있습니다. 평소에는 사건 오늘 관련 근데 얘기 마약 수사 질문은 없나요? 또 마약 어떻게 수사입니까?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죠? 마약 수사 질문을 해야 안 편팝니까? 평소에는 사건 관련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제가 같은데. 목포 다녀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예. 그 질문은 없나요? 목포 왜 가셨어요?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상입니다. 제주도도 가셨잖아요. 예,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. 네.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하실 거예요? 수사를 잘 제가 양 변호사입니까? 수사를 잘 받으시길 저 유튜브 하는 거 아세요? 예. 대한뉴스 진행하고 계시고요. 뉴스인사이다 노영희 변호사님 아침마다 노봉만 하고 TV 해주세요. 있습니다. 노봉만 TV. 조 전 장관님 여권에서는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예, 조국입니다. 무간 지옥 속에 있는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? 길이 없는 길을 바라볼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도 길이 없다고 보십니까? 비포장 도로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너무 비슷하게 답이 나오니까 좀 먹먹해진다. 그렇습니까? 웃을 수가 없어. 막 먹먹해져. 예. 자, 오늘 3부에서는요. 김봉신 조원 CNI 부대표와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짚어보고요. 궁금한 음악계 레전드 특집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정미조 선생님과 함께하고요. 지금까지 이상민, 노영희, 양지열 세 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.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.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.